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6월 6시 4분입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경제지표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어요. 어, 미국이 이제 리세션에 대한 우려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간 엔케리 청산이라는 그런 부분 이슈들이 막 화두가 되고 엄청난 조정이 나왔었죠. 나오고 나서 또 반등이 좀 이루어지다가 반등하고 막 갑자기 뭐 사이드카 발동되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어제 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조정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업수당 청구건서 등장을 했는데 예상보다 낮아졌습니다. 좋은 거죠, 그죠?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는 안 올 수, 우려 경기 침체 우려가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이었다면 어제의 그 지표로 한 5점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와 코인에도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 변수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이 오지 않고 그냥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시황을 냈던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어긋났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진행하시면 좋을 건지 그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환율 같은 경우는 1370원 정도에서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금리 인상할 거야, 인하할 거야 생각했다가 생각보다 경제지표 괜찮네 하고 반등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엔화 같은 경우는 9.35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9.5 정도에서는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그래서 나올 때 뭐가 나오죠? 엔화가 떨어지니까 상승이 나왔죠. 근데 웃기는 건 이 9.5일 때 뭐라 했어요? 일본이 금리 인상할 거예요 했더니 미국이 하지마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고려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본 금리가 올라갔을 때 미국이 좀 곤란해지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엔케리 청산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경제가 일단 지금 빚으로 돌아가고 있는 경제다 보니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쉽사리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제가 보기에는 천천히 할 거라고 보여지고, 0.5포인트 이번에 하면 연속해서 막 세 번, 네 번 이렇게 진행되기보다는 천천히 되고, 경제가 좀 버티면서 천천히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기 침체 리세션 이슈를 얘기를 할 때, 리세션이 일어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온다고 해도 마일드하게 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쨌든 어닝 쇼크, 그러니까 매출 충격입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지금은 굉장히 지금 전문가들도 복잡다단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할 적에는 저 한쌤도 뭐 솔직히 네로나 하는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여러분들 시향을 해드린. 그런데 이번에 제가 미스난 것들 좀 있고 그것도 공개하면서 좀 하여튼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단타를 치기에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게 두셔야 될 게 있어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경기 침체가 왜 오는지를 아시면 되거든요. 경기 침체는 내가 쓸 돈이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쓸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면 물건값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게 뭐 자산 가격이든 가치가 있는 무언가 가격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떨어진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셨을 때 일정 부분 뭐 담아 두시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채권이나 이런 안전자산 쪽에 70% 이상을 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장을 하는 편이고, 30% 정도의 시대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좀 약간의 손실 뭐 수익이 가져가 한타를 쳐서 수익이 가져가기도 했고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안전한 시드를 70% 정도 유지를 하시고, 만에 하나 오게 될 리세션, 마일드 리세션이든 어닝 쇼크든 뭐가 오게 되면 그때 또 우리가 기회를 강력하게 보자고요. 이번 반동도 달달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차트 좀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본 엔화 9.3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환율은 9.5 이거.
네, 아무튼 그렇게 됐네요. 빅스 차트 같은 경우는 공포지수 차트입니다. 공포지수가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왔었는데 다시 진정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이렇게 나타났던 거는 여기 어딘가에서 다시 한번 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쏴도 이상할 건 없는데 글쎄요. 네. 보시면 이렇게 쐈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거 있죠? 이런 그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빵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이런 것도 2018년 2월과 2018년 12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 거랑 나스닥 한번 살펴볼까요? 비슷한가? 2018년 2월 요건가요? 이때 공포지수 더 높았네, 그치? 2018년 요건가? 12월 요건가요? 요거네. 그죠? 요거. 요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죠. 엄청 많이 빠진 것 같았는데. 그죠? 이거 지금 이거 빠진 거나. 그 별 차이가 없네. 예. 아무튼 한 번 정도. 그래서 이 정도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지고 가다가 빠지고 뭐 빠지고 버티가 빠지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조정을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버티다가 다시 한번 빠지고. 그럼 이제 16,000, 15,000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쫄지 말라고 여기는. 이런 데서 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하스님 여기도 얘기해서 여기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서 이런 데서는 어쩌는 게 아니고 도전해 보는 거고 여기서는 좀 겁을 좀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 됐죠? 엔비디아는 또 $100 살짝 넘어가고 있네요. 네. 엔비디아 강하긴 강해. 아마 뭐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114 정도.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반등 목표치에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계시면 되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18,800에서 900 정도, 19,000 조금 안 되는 정도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S&P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왔네요. 그죠? 한 5,400 정도까지는 반등의 여력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근데 이것 때문에 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진행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조정을 주고 이렇게 뭐 만들고 다시 가든지. 근데 저는 산생 같은 경우는 가더라도 다시 빠진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이렇게 여기서 머물렀다가 이렇게 다지면서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어요. 꽝꽝 이렇게 빵빵 가서 이렇게 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걸 좀 선호해요. 이게 이렇게 가야 예뻐요. 상승장.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더 큰 하락이 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 바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바람이 충족되었을 때 저는 매수를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께는 이 정도 빚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다. 됐죠? 그래서 조금 더 다음 주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매수 타이밍을 조금 놓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좀 여러분들 저기 그 뭐냐 뭐지 실업수당 청구권서 나올 때 그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는 순간을 노리셨으면 요때거든. 요때 9시 반 요때잖아. 요때 싹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변수로 움직이는 거면 이건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출발 지점을 손절로 잡으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탈을 하고 들어올려 버렸어요. 이렇게 이탈을 하고. 그래서 로스컷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나중에 이 한 턴 지나서 또 더 디테일하게 보신 분들은 아니야 이게 페이크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쯤에서 요 거래 증가들 요 양봉 있죠. 요 양봉도 다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양봉이거든요. 근데 요거 보고 대응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제가 여기서 시향을 딱 드렸거든요. 요 타이밍.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짧은 손절이잖아요. 1% 채 안 되는 18,000에서 1% 정도 1% 채 안 된다 그지? 0.5% 2.5% 손절 라인도 제시를 했는데 이탈 나면서 반등을 해버렸더라고. 달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근데 목표가는 맞았거든요. 목표가는 8,400만원 전후. 그래서 어쨌든 한생 같은 경우도 타겟을 이렇게 찍어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시각이 어긋날 때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손절 안 하고 그냥 단타합니다 하면서 맞았겠지. 근데 제가 손절을 지키세요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 틀렸으면 그게 왜 틀렸을지 다시 또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실력이 또 증가되는 부분이고. 그전에 이제 리플 진행되는 810 전후. 그죠? 이제 소송, 리플의 소송 이슈. 호재들이죠, 사실. 소송 이슈가 또 안정화가 되면서 또 반응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노렸었는데 820배에서 반등을 또 했어요. 그죠? 아쉽죠, 그죠? 810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요 정도 오차는 김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쩌면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 잡으셨으면 잘 대응하셨던 것 같고, 이제 또 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팔고 이제 840을 다시 한번 잡으면 되겠죠. 물량을 살 줄였다가 살 늘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장에도 이제 매집한다 그러거든요.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뭐 비트코인 흐름에 있어서 또 달러를 간단하게만 체크를 하고 또 알트코인 돈이 들어오는지 체크하고 원화로 빨리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큰 반등이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10날평이죠. 11평에 좀 저항대에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꽤나 강한 저항대에 돌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입을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럽고 아마 말리 가려면 61,000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해서 공치고 이렇게 쳤다가 뭐 다시 가는 그림이 나타나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놓친 부분이다. 아까 살렸으면 지표가 발표되는 그 순간에 노리셨어야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요거는 이제 지금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찬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신다면 58,000불 정도 조금 공격적으로 봤어요. 58,000불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진입가가 노리셔도 좋고 지금은 살짝 더 이렇게 좀 갔다가 공해서 한 번 더 봉우리가 나오게 되면 이 구간과 이 구간에 적극적으로 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봉우리가 안 나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다시 들었다가 빠지는 쪽에 좀 아직까지 무게는 좀 더 실으시고 만약에 이렇게 여기 변곡이에요. 여기서 무게를 실으시고 어쨌든 여기는 이제 좀 강하게 매수를 노릴 그럴 자리가 될 겁니다. 이것만큼 말입니다. 이때 내가 똘지 말고 사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팔았죠. 또 아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한생 같은 경우는 봐봐 잘 잡아놓고는 여러분들께 파세요라고 말했다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거거든. 여기처럼 시장이 연출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조정 이 정도 나올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여기서 잡고 그때 당시에 여기서 매수에 대한 얘기 매매 이야기 드렸다 잡았다 목표가 형성되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때는 요거 구경하고 요거 하락을 구경하고 여기서 노렸다면 이번에는 여기서 내가 잡아둔다 그랬거든. 쫄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일부 잡아보라 봐라고. 그 잡아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시드가 풀베팅이 아니어야 돼. 항상 하락에 대한 매수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됐고 지금은 요 웨이브를 기준으로 여기가 손절 라인으로 들어가서 요것에 대한 상승 나중에 되돌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되돌림이 나오는 그런 위치들에서 매매를 잡아볼 수 있을 텐데 가버렸으니까 그 목표치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61,000불 정도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 61,000불이면 이제 58,500, 59,000, 58,000 여기서부터 천천히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 추세가, 요 추세가 나중에 나오겠고, 요 추세가 나올 거거든요. 요 추세 있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탈이 되고, 요 고점을 이제 들어주고 다시 떨어질 때, 요 모습, 요 때도 존재하셔야 됩니다. 여기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웬만하면, 요거 높은 확률입니다. 요건 예상이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서 잘라주시면 될 겁니다. 손절해버리면 될 거예요. 로스컷을. 그러면 이제 여기 55,000, 54,000 다시 이 자리죠. 조금 다리 잡을 요정지랑 이제 밑에 이 자리 열리게 될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치다가 떨어지는 방향성을 결정을 하겠죠. 다시 또 여유 있게 또 매매할 시간 턴이 올 겁니다. 복잡하죠.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동이나 이 원칙들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봉주집 강세가 났기 때문에 한 번 더 살짝 더 들어주는 그런 가능성, 요것도 생각해 보는 게 우위에 있다 생각하면 되겠고, 이렇게 들어주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빠오지 않고 한 번 더 들어져 버리면 이 전체를 우리가 매수 웨이브로 보고 여기서도 그냥 무지성으로 모아가 버릴 겁니다. 이제 우리 가을에 이제 신나는 그런 그림 시장을 이때는 좀 많이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됐죠? 이런 시나리오. 근데 이때는 여기서 이제 옆으로 또 길 겁니다. 기는 기간 또 인내심을 가지고 또 모아가면 돼요. 맞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밑에 눈에 띄는 이 요소부터 체크해야 돼요. 항상 이 요소가 먼저 보이죠? BTC 차트 좀 애매하고요. 플로우 역시나 BTC 차트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으로 개별적으로 돈이 크게 들어오진 않았다. 비트코인에 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똑같이 움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화를 그대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 역시나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요 위로는 이제
8,400만의 목표가 다 왔죠? 확실히 여기서 멈춰 있는 거 보이죠? 이런 것들. 한참 멈춰 있잖아. 여기서 멈춰 있다가 다시 돌파가 나오거든요. 그냥 이제 지금도 요런데 손절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8,328만원 정도. 손절 잡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5천만 정도까지 목표가 형성이 될 겁니다. 8,500만원 죄송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목표치가 좀 작죠. 1. 몇 % 밖에 안 되니까 좀 애매하니까 이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하지 않는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크게 보신다면 일단은 요 구간 오늘자 저점에서 시작된 요 웨이브를 기준으로 웨이브 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치가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로스컷을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나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로스컷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정장치거든요. 됐죠? 지표적으로는 이제 버주지 스토캐스틱 버주 지표는 좋은 모습을 등장해서 반등을 만들어 줬고, 브론즈 밴드는 지금 비싼 가격대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면 4시간상 비싼 가격대다. 그럼 높은 확률로 다시 조정을 주겠죠. 살짝 더 들어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빨간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돌아왔다가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다. 요걸 확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고,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는 좀 아쉽지만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오고 여기서 돌려 버렸어요. 그죠? 여기서 돌려 버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리됐죠? 어렵나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8,200에서 8천만 사이 이 정도에 대한 분할매 수준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그러니까 들어주면 또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굉장히 지금 섬세한 상세가 또 연출이 돼가지고 조정판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플로우로 단타를 치고 있죠. 단타와 매직 두 개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코인 개수를 좀 많이 늘렸어요. 요때 그때 팔아가지고, 그죠? 요때 샀거든요. 요쯤에서 25 정도에 샀기 때문에 좀 많이 늘었죠. 그죠?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태고, 요 구간만큼 이제 개수를 늘리고 이제 또 즐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을 해 나가요. 제 생각에는 뭐 한 목표는 한 2만 개 정도 모아보는 정도 수준의 목표인데,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00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다 팔아버릴 겁니다. 팔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는 이렇게 가게 되면 안 된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이렇게 가게 되면 왜 그러면 안 되냐 그렇게 원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웨이브는 그렇지, 누구였지? 많은 종목들이 사실 이렇게 슈팅이 좋다가 빠진 애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인가요? 네. 이렇게 쭉 올라갔다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을 겁니다. 수위도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쵸? 대단하네. 저보다 저희 다음 방사님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배우셨는데 본 것도 더 잘 찾고, 저는 맨날 조심하라고 안전하라고 하라고 빨리 잘라주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뭐 과감하게 잡으시는데 오히려 또 죄송스럽고 그렇네요.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 안 된다는 주의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주의고,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지금 바닥에서 힘이 좀 잘 들어오고 있고, 그죠? 힘이 잘 들어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에 좀 힘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 8,400만원에서 살짝 정도, 여기서 지금 이제 관심있게 보셔야 될 건, 여기서 이제 흔들릴 거거든. 살짝 슈팅이 나오든지 한번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때 이제 또 알트코인들도 한번 싹 시원하게 또 돈이 들어와 주는지 그런 것도 또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뷰도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요약은, 코인 들고 있는 분들은 추가적인 매수는 조금 지양하시고 좀 구경 좀 더 하고, 그죠? 비어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쇼핑을 하려고 눈을 좀 해놓은 데서 한번 찾아보자. 그 정도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쇼핑은 다음 조정이 나올 겁니다. 언젠간 이번 주에 한번 말 정도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요때 노리시는 게 좋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돌파해버리고 났을 때 노리는 거. 지금도 괜찮은데,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요 양봉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나오면서 그게 지표가 발송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다 쪽에 배팅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다시 이제 경기 침체 와버렸다 이러면 또 꼬라 깨지는 거니까 손절 라인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양봉 저점이 되는 거거든요.
8천만 원 되는 거지. 8,200 정도 정찰 받고 뭐 지금 돈이 한 5% 되겠다 그죠? 이 정도 손절 감소하시고 진입을 해를 보셔도 뭐 나쁘지 않겠다,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보시려면 막 배팅하는 것보다는 정찰 하나 딱 박으시고 살짝 들어가 보고 정도 들고 있는 30% 정도 들고 있고 70%를 원화를 들고 있는 요 정도 포지션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미 들어간 분들은 구경을 하고 안 들어가신 분들은 뭐 그중에서 선택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됐네? 네. 놀라셨죠?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